강아지 풀이 사료용이나 어떤 그도 저기 흔하게 굉장히 많이 자라기 때문에 아무데나 뿌려놔도 맹모작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거 저기 강아지 수쿨형하고 이 부분이 이렇게 그 어떤 사료로서 괜찮고, 또 이렇게 펠릿, 그래서 이게 펠릿, 그래서 뭐 어떤 펠릿의 연료로도 다른 것과 섞어 종이 톱밥이라든지 나무 조각이라든지 뭐 이렇게 펄프 이렇게 섞어 가지고 펠릿의 형태로 만들거나, 이렇게 되면 저기 뭐죠, 예, 숯 같은 데도 넣어가지고 숯가루 이게 가루로 넣어가지고 불을 잘 타게 하는 원료로도 들어갈 수 있다. 그다음에 석탄이나, 그다음에 그다음에 석탄이나 조개탄이나 아니면 연탄 같은 데도, 번개탄 같은 데 넣어가지고 불을 잘 타오르게 할 수 있다. 이거 단독으로도 이렇게 불 붙이는 용으로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일반 숯 같은 게 불이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콩기름이나 기름을 섞은 거죠. 이렇게 조개탄이라든지 또 이렇게 연탄 같은 기름을 섞은 거죠. 또는 이게 뭐죠, 저기 번개탄에다가 기름을 섞어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콩기름도 있고 다양한 기름도 있는데 프로테이즈는 알아서 하십시오. 번개탄 같은 데다가 그래서 그 종이펄파 톱밥 또는 이런 강아지 풀이나 수크령 이런 것들을 섞을 수 있다라고 말씀. 양초 같은 것도 분말로 만들거나 심지 있는 놈 없는 놈에서 불 붙이는 용으로 조그맣게 만들거나, 번개탄도 가루로 만드는, 방송에서 이걸 얘기하시더라고요. 가루로 만들거나 입자로 만들어서 산다 그랬더니 제 기술인데요. 방송에서 제 기술을 무단으로 사시는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강아지 풀 대상물이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피죽도 피죽도 못 먹겠냐는 게 그 피인데요. 이거를 사료로 사용하거나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지금 강아지 풀이 제일 1번 후보고요. 그 다음에 수쿠령, 그 다음에 피, 이런 종류, 식용피.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그 고조선부터 한반도 오곡 중에 하나로 재배돼 왔답니다. 기근시 전쟁 시에 이렇게 대표적 구황작물이었다는데요. 녹색 형목으로 쌀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사라졌는데, 이 부분도 대량으로 이렇게 재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일 가치가 있는 것은 강아지 풀이 아무데나 자라게 비타민 B온이 현미의 2배가량 함유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질이 3.7% 들어있어 이걸 짜가지고 기름을 만드는 것도 되게 싸게 만들 수 있어서 흔하게 자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지질이 3.7%라 있어서 이것도 짜서 기름으로 좀 바이오 디젤이라든지 기름으로 추출하는 안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지금은 그래서 제일 가능성이 있는 게 강아지 풀, 그 다음에 수쿠령,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를 갖다가 이렇게 잡초 같은데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논에서는 피가 벼와 생김새가 비슷해 조기 방제가 중요하다는데, 이거를 그냥 대량 생산하지 그냥 사료용으로 공급하는 게 어떠냐라는 것이죠. 이런 사업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령생의 뚝새풀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것도 잠깐 보겠습니다. 뚝새풀, 지금 제일 가능성이 있는 게 강아지 풀이에요. 강아지 풀은 펠리스 형태를 가공해도 엄청 잘 타요. 그거 단독으로 불 붙이는 용으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종이불과 톱밥을 섞어서도 불 붙이는 용으로 할 수 있는데, 종이를 대신해 가지고 이거를 불 붙이는 용으로 기름 없이도 엄청 잘 타기 때문에, 그래서 캠핑용 불 붙이는 용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가는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네요. 싸게 할 수도 있고. 이따가도 기름을 넣을 수도 있어요. 펠릿 같은데. 그래서 화목난로 연료에서 하는 펠릿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불 붙이는 용으로 하거나 캠핑용으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뚝새풀을 뚝새풀도 약간 벽과로 생겼는데요. 벼처럼 생겼는데 이것도 벽과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식용이 가능하다는데 그러면 이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게 계절마다 틀리게 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강아지풀과 수쿨형, 그러니까 수쿨형이 강아지풀 종류인데요. 이게 제일 이렇게 가능하다. 그 다음에 툭새풀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식용이나 사료용 펠릿으로 가공이 가능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절별로 이렇게 틀리게 키우거나 비닐하우스에다가 대량 재배하거나 멤모자고 이런 부분, 툭새풀 이런 것도 가능하다. 지금은 피 종류는 돌피도 있고 그러는데 피 같은 것이 또 사료용으로 어떨까 모르겠네요. 1년생 벽과 잡초가 뚝새풀 있고 세포와 풀이 있다는데 우리에게서는 익숙치 않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라 매우 흔한 1년생 잡초인데요. 이런 것들도 흔한 잡초액인데 세포와 풀 식용으로 권장된 점초 벽과 1, 2년생 잡초인데 그래서 이렇게 골프장에 적용제 제초제를 사용하는 방지하는 농약 잔류 위험이 높다는데 농약 안 치면 그냥 이것도 길가나 잔디반에 제초한 세포는 식용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는데 이것도 가능하다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 제일 가능성이 있는 강아지풀 수쿨형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피 종류 잡초를 이제 피 종류는 다 돼요. 뚝새풀도 가능하고 어린 순을 봄나물로 활용한다는데 그래서 이것도 벽과로 생겼어요. 벽과로 그래서 식용이 가능한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질 함유량은 지금으로서는 여기 피 종류 잡초로서 피 종류가 있는데 그걸 짜가지고 어차피 그 흔하니까 사료용으로도 쓸 수 있고 이런 사업을 벌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강아지풀, 수쿨형, 피 종류 피도 이게 뭐 어떻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요. 사료용으로 제일 흔한 게 강아지풀 너무 잘 자라서 이 돌피도 보면은 이 피 종류가 많은데 다 돼요. 그래서 줄기 속에 꽉 차 있고 까끌하게 하자. 예전에 뭐 이것도 곡식으로 썼대는데요. 논피도 있고 뭐 강피도 있고 등등등 이 피 종류가 여기서 이렇게 기름을 좀 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질이 3.7% 함유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고등어 할 때요 3.7% 줘야 되는 지질이 배출되어 이렇게 나 우유내에도 3.7% 유지방이 함유되어 있다. 바이오 디젤에서 3.7% 대규모 기름 추출 목적은 매우 낮은 수치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름으로서는 추출하는 사업을 하시면 어쨌든 간에 식물용 기름이더라든가 식물용 기름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식물 요리용으로 조리용으로 뭐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유채나 대두 등에서 기름을 추출할 바이오디젤을 만들 일반 훨씬 높은 비율의 지질 함량이 필요하다는데, 이 피를 제조해 가지고 3.7% 정도면 식물성 기름이나 이런 것들도 일단 잡초니까 원가가 뭐 들겠어요. 유채보다는 안 들지. 그래서 그냥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제일 가능성이 있는 게 강아지풀. 강아지풀이 너무 잘 붙어. 그래서 이거 펠렛의 형태로 쓰거나 다른 연료에 다른 것에 섞어서 불 붙이는 용으로도 하고, 되게 사료용으로도 되고. 그래서 어쩔까 싶네요. 네네. 뭐 비타민 B원도 많이 들어있고 괜찮네요. 그래서 이걸 이게 사료용으로 가공을 하거나 이것을 기름을 짜가지고 기름도 만들 수도 있겠는데, 유채 기름도 있고 또 이게 콩기름도 있긴 한데, 이건 잡초니까 톤이 안 들거든요. 기름골이라는 게 있다는데요. 기름골 같은데, 그래서 기름골이 참기름 대체형의 식용유로 활용된다는데요. 땅속 줄기에 20%에서 30% 정도의 기름을 함유하고 압착하게 기름을 짠답니다. 기름골이라는 게. 그러면 이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식용 기름으로, 그래서 기름과 식용기름으로 가능하다. 매우 우수한 품질의 기름을 생산할 수 있다는데요. 타이거 너츠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래전부터 식용유로 활용했다. 이거를 대량 재배해서 바이오디젤로도 20% 30%의 지방이니까 이것을 건강에 좋은 식물성 기름으로도 팔 수 있고, 올리브유 유사하답니다. 지방산도 품질이 높다. 외국에서는 기름골을 이용한 음료 오르차타 이 씨앗에서 기름을 추출해 식용유로 가공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도 이게 바이오디젤 기름골, 매 유망한 원료 중 하나다. 뿌리 열매의 기름 함량이 20%에서 30%의 기름. 콩이나 유채보다 단연 면적당 생산량이 높을 수. 이런 사업을 하시면, 바이오디젤 사업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바이오디젤로는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 식물성 기름으로는 하고 있는데 바이오디젤, 그래서 기존 경유 혼합 일반 디젤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기름골 같은 거에 잡초인데요. 뭐 이집트 시절부터 식용으로 재배되어 왔다고. 그래서 골프장 등에 발견되는 단용성 잡초라는데, 골프장엔 제초제를 뿌리니까 안 먹는 게 낫겠습니다. 타이거 너트라고, 이게 땅 속에 작은 밥 모양의 이렇게 열매가 달려있는데 타이거 너트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바이오디젤 만드는 방법, 식용성 기름은 이미 짜고 있다니까 바이오디젤. 그래서 이집트에서 재배한 가장 오래된 식물 음식 중 하나였다. 그래서 이걸로 우유 같은 음료에 오로차타를 만든다. 우유 같은 음료에 타이거 너트는 생으로 굽거나 건조하여 섭취할 수 있다. 구운 타이거 너트로 만든 밀가루 되어 있다는데요. 비스켓뿐만 아니라 기름, 비누, 전분 추출을 만드는 데 씁니다. 식용 기름으로도 괜찮다라고 하는데요. 생기기는 이렇게 생겼는데, 괜찮다. 아시면도 이렇게 바이오디젤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중동에서 처음 발생했다는데요. 중동권에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름권은 최소한의 비료가 필요하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씨앗으로 전식할 수 있고, 기름걸 바이오 디젤 연료로 가능하답니다. 유채와 콩 대비해서 단가가 싸기 때문에 잡초잖아요. 네. 그렇죠. 유채 식용유가 단가로 비싸죠. 국산 압착 유초는 수입산 카놀라하고 1리당 수천 원대인데요. 그래서 국산 압착 유채는 또 그 수입산보다 두세 배 비쌉니다. 이게 비싸잖아요. 얘네들은 유채하고 콩에서 나오는 바이오 디젤은 비싼데 얘는 잡초란 말이에요. 기름꼴은. 그렇기 때문에 원가 엄청 싸다는 말씀이죠. 이걸로 이렇게 그래서 바이오 디젤 연료 사업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뭐 키우기가 좋냐? 기름꼴 쉽게 자란다. 단연생 식물인데 봄에 심어서 가을에 어떤 수확을 한답니다. 타이거 너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밤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것이 바이오 디젤 사업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남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하지 마세요. 페이스북에서도 이렇게 어떤 아이디어를 따라서 대학 동문들에게 해가지고 모델 해가지고 엄청 벌금 먹었거든요. 그래서 배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이 기름꼴을 가지고 바이오 디젤 사업을 한다. 또는 강아지뿔, 수크령 이런 거, 피 이런 걸 가지고 곡식용 사료 이런 걸로 사용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제 뚝새풀도 가능하다. 뚝새풀도 가능하다. 지금은 대표적인 잡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본 어린 싹은 식용하고 뭐 이렇게 하면 뭐 저런 되는데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